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수요일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고흥을 중심으로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순간 고흥 나로호 우주 전망대는 벅찬 감동과 환희로 가득 찼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수소트램 설치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 노동자 고용이 다시 시작되면서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어주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서 우리나라는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큰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새로운 국내 독자 기술은 우주 분야의 민간 수요를 큰 폭으로 늘리고 전남 고흥을 중심점으로 하는 우주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0년 3월 처음 제작에 들어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에 성공한 총 길이 47.2m 크기의 누리호는 전체 80%를 차지하는 탱크와 엔진 등 극한의 기술력이 적용된 개발 사업에만 2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가 투입됐고 300여 개 국내 기업과 500여 명의 연구 기술진들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이번 누리호의 핵심은 바로 발사체 기술입니다. 누리호의 발사체는 지난 2013년 발사에 성공했던 나로호와 달리 100% 순수 국내 기술력이 적용됐습니다. 누리호 1단과 2단에 적용된 75톤급 중대형 액체 엔진은 전 세계에서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나라가 6개 국가에 불과합니다. 이번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통해 국내 우주항공 기술 역량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큰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누리호의 이번 발사 성공이 시작점이 돼 민간 기업이 주도하는 우주산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하고 앞으로 14년 동안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사업을 통해 8개 위성을 쏘아 올릴 예정입니다. 또 앞으로 발사체 성능을 더욱 고도화해 달 착륙선 발사 사업 등에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8월에는 최초의 달 궤도선 다누리를 발사하고 국제 유인 우주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에도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계속해서 키워 나가겠습니다. 나로호에 이어 누리호 발사 성공이 디딤돌이 돼 전남 고흥은 우주 발사체 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흥 나로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2031년까지 8천억여 원을 투입해 추진 예정인 발사체 클러스터와 특화 산단 조성 계획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주산업 클러스터 육성과 재정,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여 뉴 스페이스 시대를 대비한 자생적 우주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누리호의 발사 성공을 계기로 30여 년 동안 이어져온 전남 고흥이 중심이 된 우리나라의 우주강국 도약의 꿈이 이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는 순간 현장 인근 우주 전망대는 그야말로 벅찬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지켜본 시민들의 반응과 우주 전망대 현장의 분위기를 박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사무실 발사 이후 누리호가 빨간 불꽃을 내뿜으며 하늘로 뻗어나가자 발사대로부터 17km 떨어진 고흥 우주발사 전망대는 박수와 함성으로 출렁였습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시민들은 하늘에서 눈을 떼지 못한 채 간절한 마음으로 성공을 기원하고 태극기를 흔들며 성공적인 발사를 축하합니다. 울컥함에 눈물을 훔치기도 합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날아가는 게 너무 그냥 장하고 기특하더라고요. 대견스럽고. 누리호가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휴대전화로 전해지는 발사 속보에 귀를 기울이다 성공적인 궤도 진입 소식이 전해지자 또다시 환호가 터져나옵니다.
세계 7인가 그리 되잖아요. 뿌듯하죠, 국민으로서. 네, 또 우리나라 순수 기술로 해가지고 올라간다는 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난주 일정이 2차례나 연기됐지만 발사 성공의 장면을 직관하려는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들면서 이곳 우주전망대는 하루 종일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먼 길을 달려온 부모는 아이와 함께 영원히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저희 지난주에도 왔다가 못 보고 벌써 일주일 만에 400km씩 편도 400km에 지금 1600km. 어땠어요, 우리 아이들은 느낌이? 재밌고 신기했어요. 발사 성공의 감격과 환호로 이제는 우주광국이라는 벅찬 기대감으로 한반도 남쪽 땅끝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훌륭한지 몰랐어요.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정말 만세예요.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연일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건강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20도를 넘어서 출발했고요.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치솟으면서 어제만큼이나 더운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폭염주의보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갑작스러운 소나기도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5에서 40mm 가량입니다. 심한 더위는 내일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 발짝 물러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내일 종일 예상되는 강수량은 최고 80mm 가량이고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침수나 범람 또 역류로 인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인 수소트램 설치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일단 농성역에서 챔피언스 필드까지 연결하는 구간을 우선적으로 설치한다는 구상인데요. 송정근 기자가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습니다.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이 시장 후보 시절 내걸었던 수소트램 설치 공약을 언급했습니다. 농성역을 시작해 광천터미널과 챔피언스필드에 이르는 2km 안팎의 구간에 수소트램을 설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하철이 경유하지 않지만 유동량이 많은 교통요충지의 보완 대책으로 수소트램을 언급한 겁니다. 그 친환경 수소를 통해서 수소트램을 운행해보자, 시범해보자 이런 계획을 가졌던 거죠. 터미널을 거쳐서 챔피언스필드까지 약 짧은 구간을 시범 실시를 좀 해보겠다는 것이. 수소트램은 기존 도로를 활용해서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노면 트램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강 당선인은 후보 시절 광주역과 송정역으로 가는 수소트램도 설치하겠다고 당초 약속했지만 국토부와 철도청 등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2단계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시의 결단이 있으면 가능한 농성역과 챔피언스필드 구간을 1단계로 연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산입니다. 5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경우 정부의 예비 타당성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1, 2단계 예산으로 1,300억 원가량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능하면은 이제 그 예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좀 추진할 수 있는 계획 차분히 세울 수도 있거든요. 먼저 뭐 예산이 얼마나 들지는 좀 계산이 돼야 되겠지만 구간을 나누어서 연차별로 이렇게. 인수위는 현재 수소트램의 경제성과 예산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최종 보고서 발표 때 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북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수소 중심의 광역교통망 구축까지 계획하고 있는 강기정 당선인이 첫 단추를 잘 채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민의힘이 전남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기초단체들과 잇따라 만남을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조수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된 노관규 순천시장 당선인과 정인화 광양시장 당선인을 오늘 만나 현안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합니다. 앞서 지난 14일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당선인을 만났고 앞으로 강진과 영광, 무안, 진도군수 당선인 만남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무소속 기초단체장의 경우 집권 여당과의 긴밀한 조율이 필요하다며 접촉을 늘리는 등 관계 설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단체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경선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자치 20일은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회 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재선 의원 가운데 선출하도록 한 민주당의 권고는 초선 의원의 참정권을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광주시당은 의장단 경선을 진행하며 재선 의원을 중심으로 지원을 한정하며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광주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이 경찰권 견제 방안으로 나온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에 대해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광주경찰 직장협의회 회장단은 행안부에서 발표된 내용은 과거 경찰 조직을 장악하려 나왔던 경찰국의 부활로밖에 볼 수 없다며 현재 발표된 권고안의 폐기를 요구했습니다. 행안부 장관 자문기관인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는 경찰권 견제를 위한 방안으로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 조직 신설을 권고했습니다. 기관 절개용 튜브 교체술을 잘못해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4단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의사에 대해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의사는 광주대학병원 전문의로 근무할 때 기관과 피부 사이에 튜브를 잘못 삽입한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외국인 계절 노동자 고용이 시작돼 농어촌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5개월 한시적인 고용 형태에 머물러 농어가의 근본적인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신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완도 앞바다의 다시마 양식장입니다. 여름 수확기를 맞아 전복 먹이용으로 사용하는 다시마 수확이 한창입니다. 다시마 발을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면 크기에 따라 잘라내는 작업은 필리핀 노동자들이 맡습니다. 지방정부 간 협약에 따라 5개월 한시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한 이들입니다. We work here for 5 months tourist visa, and after that, our boss, Mr. Kim, tell us that on November we're back again here. 올 상반기 외국인 계절 노동자 배정 인원은 전남 1,130명 등 전국적으로 11,550명에 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지난 2020년 127명, 2021년 343명이 배정된 것과 비교하면 3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국인 계절 노동자 고용이 본격화되면서 일손 부족에 허덕이던 농어가는 경영비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인력비를 하루에 15만 원씩 주었어요. 그런데 지금 전애들은 10만 원도 안 들어가죠. 훨씬 효율적이죠. 그러나 계절적 수요가 아닌 전복 가두리 양식 등 연중 생산하는 작업장에는 외국인 계절 노동자를 투입할 수 없습니다. 또 5개월 단기 고용에 그쳐 숙련된 업무를 맡기기 어려운 점은 한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 근무 기간이 5개월로 짧기 때문에 인력난 해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한 2, 3년 정도 근무할 수 있는 그런 고용 허가를 받은 그런 외국인 근로자가 좀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가격리와 입국 제한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외국인 계절 노동자 도입을 요구하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과정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한 주택을 공공주도로 철거하는 잠정안이 나왔습니다. 광주시와 동구에 따르면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자치단체가 비용을 들여 해당 주택을 철거하고 주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이 잠정적으로 결정됐습니다. 수습안 협의와 별도로 붕괴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사실조사는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 건설 현장과 약 10m 떨어진 해당 주택에서는 지난해 11월 담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 당선인이 시교육청 청사 이전 문제를 본격 논의합니다. 이정선 당선인 인수위원회는 최근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청사 이전의 타당성과 사업비 규모, 현 청사 활용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청사 이전 후보지로는 자체 유휴부지나 개발사업 예정지가 있는 서구와 광산구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청사 신축에는 1,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현 시교육청 청사는 업무와 주차 공간이 부족해 직원과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지난 10년간 계속돼 왔습니다. 광주 MBC 담양 LP 음악 충전소의 개관을 앞두고 광주 MBC와 담양군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광주 MBC와 담양군은 각각 담양 LP 음악 충전소의 전반적인 운영과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맡아 LP 충전소를 담양군의 새로운 복합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가 소장한 LP와 CD 3만 5천 장을 핵심 콘텐츠로 삼고 있는 담양 LP 충전소는 담양 원도심 재생사업의 하나로 추진됐으며 최근 건물이 완공된 데 이어 올해 말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결식고려 아동들에게 효율적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이용하는 데 편리하도록 개선한 아동급식카드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기존 1,900여 곳에 한정됐던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이 별도의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신한카드사의 가맹점과 자동으로 연계돼 16,000여 음식점에서 아동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식우려 아동은 가까운 식당에서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조선대 총장과 교무처장, 무용과 교수 등 4명을 업무 방해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조선대학교 공연예술무용과 임용시험과 관련해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금품 수수와 폭언, 폭행, 보조금 횡령과 논문 대필 등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조선대 관계자들이 대학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오히려 부조리를 기획하거나 묵인했다며 강력한 처벌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도 정도 1000년을 기념해 다시 지어지고 있는 조선시대 목조 건축물 희경루가 재복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내일 사직동 광주공원에서 전라도 1000년 기념 희경루 중건 상량고유제가 열릴 예정입니다. 상량고유제는 목조 건축물의 최상부에 종도리를 올려 골격이 완성되는 단계로 가장 어려운 일을 마쳤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희경루는 1451년 지어졌으며 1533년 화재로 소실돼 이듬해 다시 지어졌지만 1866년 이후 다시 소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의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가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6월 광주의 아파트 분양 전망지수는 85로 전달보다 5%가 떨어졌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의 분양 전망지수는 17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광주 외에도 서울과 제주의 전망지수가 80 이상을 유지했는데 이들 지역은 경기 침체와 금리 상승기에도 불구하고 분양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일정 수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펼쳐졌던 전남 지역에 5.18 기념공간이 조성됩니다. 전라남도는 5.18 민주화운동이 전남 각 지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펼쳐졌다며 광주 5.18 기념공원과 같은 기념공간을 전남에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 5.18 기념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 연구 용역을 착수하고 연말에 중앙 투융자 심사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찌는 듯한 더위가 예상됩니다. 후텁지근한 날씨 속 오늘 광주의 한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낮 동안에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폭염특보도 여전한 상태입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체감온도는 더 높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도 갑작스러운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는데요. 특히 전남 동부 내륙을 중심으로 5에서 40mm가량의 소나기 예상됩니다.
예상됩니다. 이 심한 더위는 내일 정체전선에 동반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면서 한 발짝 물러가겠습니다. 내일 이른 오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광주와 전남에 최고 80mm가량의 장맛비가 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번 비는 특히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질 수 있어서 비로 인한 피해 없도록 미리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의 한낮 기온 30도를 웃돌면서 무덥겠습니다. 장성의 낮 기온 32도, 화순의 낮 기온은 34도로 예상됩니다. 영암의 낮 기온 32도 보이겠고요. 장흥의 낮 기온 31도로 예상됩니다. 곡성과 구례의 낮 기온 34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에서 2.5m 안팎으로 일겠습니다. 내일 비가 내리면서 광주의 낮 기온은 28도로 오늘보다 5도가량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